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국민의힘 이야기, 장동혁 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간신히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출범을 했지만 글쎄요, 참 그 앞에 놓인 과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래 국민의힘은요, 대표들은 오래 못 갑니다. 대부분 다. 이 임기를 채운 대표들이 없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한 8명인가요? 있습니다. 원래 비대위 정당입니다. 그냥 일반 정당이 아니고 늘 비대위였던, 늘 비상이었던 정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뭐 출범한 지 제가 이틀째 괜히 또 이렇게 초치는 고춧가루 뿌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더 냉정하게 그럼 장동혁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한계를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존재론적 한계가 있지? 라는 건데, 사실 장동혁 후보는 정치권에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1.5선이라고 하죠. 지금 국회의원 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나와서 교육부 이제 교육공무원을 하다가 행정고시를 봐서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봐서 이제 판사를 하다가 원래 대전 유성에 출마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로 보령서천에서 당선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아주 발탁을 했죠. 이거 뭐 의외의 발탁이었습니다. 원래 사무총장은 3선, 4선급인데 1.5선을 발탁했죠. 그 이유는 장동혁 당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오면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대 세력도 품겠다 라는 걸 이제 본인이 생각을 가지면서 장동혁 후보를 전격적으로 영입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컸습니까? 뭐 인지도 높아졌고. 자, 그랬는데 갑자기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하면서 완전히 강성 우파 쪽으로 턴을 냈고, 그리고 이 세이브 더 코리아 집회를 거의 뭐 나가서 연설하면서 계엄령은 하느님의 계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보니까 이번에 이게 보면 강한 어떤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그랬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도 부정선거에 한번 딱 꽂혀서 되고 있고, 이 장동혁 후보도 거의 윤어게인 뭐 여기에 지금 꽂혀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세력이라든지 자기 지지 기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좀 버텨낼 수가 있고 지지 그룹이 있는데, 제가 왜 첫 번째 존재론적 한계를 지적했냐면 없어요. 장동혁 후보는 글쎄 장동혁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혁의 뭐 이 팬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파 세력, 그 강성 우파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래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고 그다음 김문수를 뭐 해서 했는데 김문수가 또 배신하고 가버려갖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 장동혁이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전환길이가 막 이제 장동혁 하면서 이제 이게 올라간 거죠.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강성 유튜브들하고 이쪽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그게 싹 이제 올라가서 됐지 사실은 기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됐습니까? 한동훈 쫓아내겠다는 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만약 이분이 대표가 돼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전환길이나 고성국이나 배승이나 가만히 있겠어요? 너 왜 안 쫓아내? 너 그거 쫓아내려고 대표시켰는데 왜 안 쫓아내?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뭐 미적미적거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배신자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장동혁은 배신자다. 왜? 네가 약속했던 거 왜 안 지키냐? 김민수 최고위원이 첫날부터 당원 게시판 조사하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탄압받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송 나가는 패널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에서 제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찍어준 사람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거든요. 청구서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즉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뭔가 어떤 뚜렷한 이 지지가 탄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입김과 외부의 주장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론적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당연히 절연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이 보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 김건희 씨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클리프 앞에를 여러분 어게인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막 입당시켜서 막 술 마시는 거 어게인 하고 막 목걸이 받는 거 어게인 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게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게인 하겠다는 게 전환길 아닙니까? 전환길이가 지금 미국 뭐 망명 갔는지 뭐 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가서 지금 맨날 하는 이야기가 윤 대통령님 너무 뭐 인권 탄압받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근데 그걸 어게인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가 된 거고 면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경태 의원이 당신 면회 가면 대표직 내려놓고 가라 하니까 결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면회 가면 그때부터는 이 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떡한지 이번 대선 때 윤 대통령 출당을 시켰는데 그걸 다시 끌어오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망하는 길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딱 당선되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20년은 걱정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왜? 저런 정당이 야당으로 있는 한은 앞으로 20년 집권 그냥 자동빵이다. 자동으로 보장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안 만나겠다, 저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요, 저거 엄청난 국민 비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지금 꽤 높습니다. 자, 지금 부정이 53, 40인데, 그래도 긍정이 40이에요. 이 정도 하는데, 뭐, 야당하고 말도 안 하겠다. 아니, 여당 대표가 세상에 야당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역대 정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긍정이 40%예요. 왜? 그거는 지금 이 야당이 결국은 계엄을 옹호하고 지금 탄핵에 반성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윤핵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건 안 돼라고 하면서 결국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뭐 앞으로 한 20년은 그냥 논았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정치적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줄 겁니다. 뭐 단일적으로 싸운다고요?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싸움해본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민노총, 전교조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고작 광화문 집회해봤자 나오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나와봤자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피켓팅 가서 그냥 대충 한번 흔들고 끝나면 뭐 삭발한다고, 단식한다고, 뭐 저쪽에서 눈이나 그들도 보겠어요? 안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민주당에게 강한 영향력과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야 당신들 잘못하는 거야 막 더 끓고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이 막 40% 넘어가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고작 1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저 여당을 갖다 상대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눈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10%대가 지금 40%한테 지금 대들어? 딱 그런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즉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 지지율을 높이는 거예요. 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당 지지율이 윤핵관 하면 당 지지율 높아질까요? 높아집니까?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진짜 높아지면. 윤핵관에서 지지율이 40% 넘어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안 높아집니다.
국민들은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상황에 이제 뭔가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의힘도 과거를 끊고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은 해놔놓고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왜 윤핵의 이야기합니까? 그건 모순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쫓아낸다 그러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정책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외 변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대략 특검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9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마냥 뭐 반대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또 당원 명부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특검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작정 막을 것이냐? 선별적으로 막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지 못한 그러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과연 계속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한계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재론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넘지 못하는 한 저는 장동혁 체제가 글쎄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도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죠. 그거는 지금 자신이 지난 이 대표 선거에서 해왔던 것과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에서 배신자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